열심히 뛰어다니는 남자. 이 남자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국민 라디오에서는 매주 목요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진걸의 으라차차. 제가 살짝 끼어들어왔어요. 예. 우리 안진걸 사무국장님께서 지금 열심히 그 짧은 다리로 뛰어오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만약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살짝 천천히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스튜디오 안에 멋진 신사 두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살짝 좀 길게 가지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만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신사 두 분도 제가 마음에 드실지는 이따가 확인을 좀 해보고요. 자, 안진걸의 으라차차. 오늘도 여러분 열띤 격려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안진걸의 으라차차에 오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참고로 오늘 이 시간은 인터넷신문 국민TV 뉴스가 주최하는 인터뷰 실황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국민TV 뉴스로 기사화됩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고요. 인터넷 국민TV 뉴스를 통해서 기사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두 분, 예, 저희가 그 광고 나가는 동안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훨씬 좋다고 하시니까 저와 함께 쭉, 예, 편한 시간 좀 꾸며볼까 합니다. 저는 그 안진걸 선생님 항상 땀을 이렇게 삐삐 흘리시면서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셔서 을을 위해서 사는 건 항상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그 스튜디오에 함께 하신 두 분도 항상 을의 편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일단 외적으로 풍기는 이미지가 좀 깔끔하시고 확실히 좀 외모적인 면에서는 안구 정화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을 위해서 사는 게 이렇게 멋질 수도 있구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두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북구청장 김영배입니다. 노원구청장 김성환입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넥타이에 신경들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정치인분들 만나면요, 되게 궁금했던 게요, 넥타이요. 넥타이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아닌가. 오늘 넥타이 컨셉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그냥 대충 맸어요. 대충 맨 정도가 나는 이 정도다. 네. 예, 자신감. 오렌지색이죠. 저는 새로 샀어요, 이게.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예, 어저께. 우리 라디오인데. 예, 어저께. 안타깝게도 제가 TV인 줄 알고 제목에 TV라고 써놨길래. 예. 근데 일단 제 눈에 띄셨으니까, 예, 그걸로 만족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문을 잠그려고 했는데, 차마 문 잠글 틈을 놓쳐서 안진걸 선생님 오셨어요. 네, 좀 늦었습니다. 엄청 꾸준히 듣는 걸 하고, 듣기로 하고, 네. 와, 국민TV 진입로가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네. 무조건 잘못했고요. 선생님, 잠깐만. 모든 거를 감수하겠습니다. 예, 숨을 좀 돌리시고요. 숨을 틈에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시청 출입 기자 중에 한 사람이, 네. 별명을 지어줬어요. 오! 우리 성북구청장님은 장동건을 닮았다고. 그렇게 하고요. 제가 여기서 웃으면 갑자기 이상해진데 왜 웃음이 나올까요? 진짜예요. 장동건을 닮았다고 그러고요. 저는 똘똘이 스머프를 닮았다고 그랬어요. 빙고! 빙고! 똘똘이 스머프 빙고. 근데 그때보다 살이 좀 빠져서 이제. 지금은 우리 네. 노원구청장님은 네. 이미지가 그전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전에는 살이 조금 더 쪘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사실은 샤프하고 훨씬 더 사실은 이 인텔리전트한 이미지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똘똘이 스머프 이게 네. 그 예전에 청와대 계실 때 우리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하는 행정관 중에 하나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가장 신뢰하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께서 읽으시는 책을 네. 한 3권 정도 추천하자마자 바로 대통령께서 2번, 3번 읽으셨다고 하는 책을 그 추천하신 장본인.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요약 딱 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그때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도움을 줬던 책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그런 책들이 유러피언 드림. 예,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책인데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최근에 공감의 시대 이런 책도 있고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네.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네요. 네, 장동건 구청장님. 네. 안진걸 선생님. 저는 머리 막 커요. 예. 장동건 구청장님과 똘똘이 스머프 사이에 예. 있으니까 굉장히 비교되십니다. 예, 이 두 분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존경했던 선배님이시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경험도 있으시고, 네. 또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도 좋고, 서울시 25개 구청장에서 인기도 가장 높으신 분들로. 네. 거의 인기가 우리 안진걸 선생님에 저는 육박한다는. 인기가 이제 급락했고요. 이제 지각했던 바람에 이제 저는 아주 이제 혼나기만 남아있고, 제가 혼나는 건 나중에 엄청나게 혼나는 것으로 하고 두 분을 위한 방송이니까, 지금부터 아주 열정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숨을 조금 더. 숨 넘어가도, 제가 숨이 넘어가도록 을들을 위해서 지난 4년간 어마어마하게 애써주신 이 두 분은 제가 반드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숨이 넘어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진걸 화이팅!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항상 이 안진걸의 으라차차에 저희 아마 국민 라디오를 통틀어서 제일 가장 멋진 게스트들이 많이 나온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을들의 마음을 제대로 대변해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이 프로그램만 생각하면 그렇게 좀 짠해지고 안진걸 쌤만 보면은 그렇게 뭔가 제가 더 해드려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오늘 저기 으라차차 네. 팬들이 좀 계시고 청취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나중에 또 팟캐스트도 올라가고. 그렇죠. 아마 문희정 아나운서님 앞분에 하셔가지고 더 좋아할 것 같으니까 안진걸이는 아주 혼나야 될 놈이지만 그래도 문희정 아나운서 같이 하니까 앞부분이 너무 좋았다. 늘 팍팍한 그 목소리보다 너무 목소리가 거의 청량하시잖아요. 정은임 아나운서 수준이세요. 아시죠 그거? 저 영광입니다. 정은님 예. 선배님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예. 저희가 흔히 왜 좀 정치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이미지가 있어요. 특히 또 구청장님들이면은 조금 따분하고 약간 말들도 조금 너무 지루하게 좀 하실 것 같아서 방송 전체가 좀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까지는 경험상. 근데 오늘은요, 우리 똘똘이 구청장님과 장동건 구청장님으로 인해서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즐거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우리 안진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분이 과연 구청장으로서 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실제로 하셨고 그리고 구청장이어도 을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구나를 현실에서 보여주시고 실천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이 참 기대됩니다. 예. 문희 아나운서 계속 하시죠? 아니 저는 여기서 이제 나가려고요. 그렇죠. 쉬셔야 되죠. 너무 그러면 밖에서 네. 이거 들으면서 일하셔야 돼요. 예. 기다리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다음에 기회 한번 되면 그러니까요.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생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저를 많이 혼내주시고 문희정 아나운서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숨 넘어갈 바랍니다. 뻔했습니다. 그리고 김상훈 구청장님, 김행계 구청장님, 그리고 박성진 PD님 정말 죄송하고 특히 우리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오히려 더 문희정 아나운서님이 함께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더 사고가 생겼지만 즐겁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두 분을 오래전부터 모시려고 했던 이유는 을들을 위한 구청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문희정 아나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보면 보통 우리 국민들이 약간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구의원이나 구청장은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근데 우리 동네 자주 좋은 일을 하는 건 맞는데 뭐 이런 시각들이 있으신데 두 분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그걸 엄청나게 이야기를 쭉 해보는 걸 하고 오늘 뭐
오늘의 빅뉴스는 아무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공천방침 확정인가요? 그렇죠. 김성훈 구청장님. 제가 오늘 경향신문이랑 한겨레신문 보니까 두 분 구청장님 의견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서울시내 구청장님 의견표 내일신문에 보니까 두 분은 약속은 지켜지는 게 맞지만 저쪽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해서 룰이 완전히 파기된 분위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천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거로 되어 있긴 하던데 두 분 구청장님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애태우고 혼란을 겪었으니까 여기 오신 김에 또 우리 으라차차 우리 조합원들 청취자들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하시거든요.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김성환 구청장님부터. 아주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기초 정당 공천을 하는 게 옳으냐, 틀리냐,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장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큰 고민은, 대통령 선거 때 유력 후보 세 사람이 모두 기초 공천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일방이 그것을 파기했고, 그 약속을 파기한 세력이 오히려 득을 보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손해를 보는 아주 그런 이상한 국면이 생겼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세력의 지도부의 고민, 고충 이런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이제 그것 때문에 정당 공천을 안 하면서 생기는 불리함을 감수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 뜻을 물어서 이렇게 다시금 공천을 하게 된 게 아쉽긴 합니다만 결국 이 과정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똘똘이 스머프 김성훈 구청장 말씀이었고요. 우리 장동건 그 구청장계 장동건으로 불리우시는 김영민 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건 오늘까지만 쓰는 걸로 하고요. 그럴까요? 제가 이제 오늘 결과를 보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결과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리고 당원들 사이에도 다 양쪽의 고민이 타당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지도부가 어쨌든 그렇게 고심하고 고민해온 것도 결국에는 이 양자가 공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한다고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당원들과 국민들께 물어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다고 볼 때, 이제 우리가 남은 일은 누가 옳은가? 누가 잘못했는가? 이런 문제를 시시비비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로 뭉쳐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바, 그리고 이 땅의 을들이 바라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같이 나서고 그것을 잘 실현하는 경쟁을 하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뭐 을들 위한 방송이니까 을들 이야기만 쭉 하려고 했는데 오늘 현안이었으니까 또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가 궁금해하는 선거제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정도 여쭤봤는데 제가 듣기로 우리 김성구청장님 그 굉장히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 새누리당 후보가 김성구청장 똑같은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예비후보에 구청장 예비후보에 정말인가요? 예비 후보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인격에 관련된 얘기긴 합니다만 저희 새누리당 구의회 의장 출신이 저랑 성함이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분이 이런 에피소드가 정작 후보 등록을 하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사석에서 일종의 농담 반 진담 반 해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가장 위협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또 꽤 지역사회에서는 지명도가 있는 분이라 그것이 현실화됐으면 아주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동명이인 무소속인 경우는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거법상으로? 그게 이제 기호 외에는 뭐 무소속 기호 5번 김성환 무소속 기호 6번 김성환 외에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는 무슨 사진 없잖아요. 사진도 못 붙이고 무슨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아주 헷갈릴 뻔했죠. 상황이 될 뻔했네요. 예, 아무튼 오늘 뭐 그 결정에 대한 평가는 또 우리 국민들이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한 룰이 비슷해졌다는 데에서는 많은 국민이 또 안도를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구청장님 정말 을들을 위한 구청장. 제가 어저께도 우리 만났었죠, 두 분 구청장님. 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4년 이렇게 그 평가와 전망 토론을 끝내고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을 그동안 준비했던 NGO들과 학부모들, 아이들이 두 구청장이 감사의 표시를 하는 자리였는데 너무 반가웠는데 네. 그 이야기부터 하시죠. 지금 뭐 을들을 이야기는 또 계속 할 테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어떻게 성북구 노원구 잘 되어가고 있는 거죠? 김영미 구청장님. 예, 저희들이 이제 민선 5기를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인데요. 선거 공약이기도 했지만 서울시장이 이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를 하면서 서울시 주민투표까지 돈을 200억 이상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결국 서울시장도 물러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아주 우리나라 복지국가 논쟁에 사실은 굉장히 불을 지르고 또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게 확산되게 돼서 이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 후보도 무상보육을 공약하고 기초연금을 이렇게 확대하는데 또 어찌 보면 디딤돌이 되는 이런 또 결과도 가져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약속한 바가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헌법 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조항. 맞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은 초, 중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올해 다 지키게 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친환경 급식도 학교 식재료가 오히려 무상급식을 하면서 식재료가 나빠졌다는 평가를 듣질 않고 만족도가 오히려 올라가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보람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이 좋다는데 김성우 부총장이 문용림 교육감은 무슨 농약이 과학이다 그러고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있다고 그러는데 부총장님 저희 노원구 현황과 함께 그거에 대한 약간 그 비평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배 구청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비용은 결국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는데 이것의 맨 처음에 시발이 경기도의 김상군 교육감이 먼저 제안을 하고 경기도에서부터 확산되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이슈가 되면서 당시에 야당의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 지방의 개별적 선택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 일은 그 헌법 정신, 그러니까 의무 교육에 따라서 진행되는 무상 급식 내지는 의무 급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하면 국가가 예산을 부담해줘야 되는 국가적 사안이지요. 근데 그거를 야당이 제안했다고 해서 이 여당이 그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업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보다 확대되어야 되는데요. 최근에 친환경의 비율을 70%에서 50%로 줄여버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또 서울시의 친환경 급식센터의 수의계약의 범위를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여버려서 실제로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줄여서 이 친환경 무상 급식 때문에 확대되어 갔던 유기농 농업이나 이런 게 오히려 축소되는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 이번 지방선거 때 이런 문까지 잘 고려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김영규 구청장님 한 가지만 더 계속 말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와 서울시와 교육청, 서울시 의회 사자를 기본으로 하고 시민 민간 단체들과 하는 안전한 학교급식 협의회. 안전학교급식을 이제 꾸리자고 제안을 공식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날 지금 1차 회의를 갖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저희 구청장 협의회를 대표해서는 제가 이제 사무총장이니까 참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회의 멤버로 제안이 됐는데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참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설득을 해보겠지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도 먹거리에 대해서 점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이제 걱정이 늘어나는데요. 이 농약이 과학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 조절이 가능하면 농약을 먹어도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이제 원자력
이 사태 이런 걸 봐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으면 계속 쪼여도 된다.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게 되자는 소리인데 이게 저는 침대도 아니고 과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저는 침대는 과학이다는 이해되는데요, 그렇죠? 예, 농약이 과학이다로 말한 거 뭐 불가피하게 농약 일부 치는 경우가 우리 시골에서도 있었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농사지면서 그렇거든요. 농약 안 칠 수 있으면 좋은 거라고 다 그건 배우는 건데, 특히 우리 노원구에서는 또 느닷없이 아스팔트에서 무슨 세슘이 검출돼가지고 우리 노원구민들이 더더욱이나 뭐 먹거리라든지 안전 문제 관심 많으시죠, 구청장님.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 세슘은요? 때 아닌 방사능 아스팔트가 노원에서 나오는 바람에 아주 홍역을 치렀죠. 아직 마무리가 완전히 되진 않았는데요. 그게 2001년도에 한 중소기업이 포장한 아스팔트 도로에서 나오게 됐고, 그거를 민간의 그 차일드 세이브라고 하는 단체가 그 방사능 기기를 들고 다니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었는데, 그게 기준치는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 기준치를 초과해서 불가피하게 그 원자력 이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정부는 그게 노원구 도로에서 나왔으니 노원구가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떠넘기는 거죠. 그게 방사능이 어떻게 노원구 책임이냐. 그렇죠. 그래서 도로는 국가에서 깐 거잖아요. 한참 이 논쟁을 하다가 결국 이제 국가가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그걸 이제 옮길 때가 이제 경주의 방패장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직 경주 방패장이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경주에서는 아직 완성도 안 된 방패장에 이걸 못 집어넣는다. 그런 또 일이 있었네요. 이걸 집어넣어라, 이렇게 실갱이 끝에 지금 절반이 경주 방패장으로 갔고요. 절반은 아직도 노원에 남아 있는데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차제의 그 생활 속에서 나오는 방사능 문제, 이 문제를 좀 더 우리 주민들과 국민들 좀 더 경각해서 많이 살펴보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야, 우리 두 분 구청장님 기본적으로 너무 따뜻하시고 또 올바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 때도 그 당시 지금 총리가 무슨 뭐 일본 수산물 먹지 마라는 국민들의 걱정을 뭐 괴담으로 몰아서 심지어 처벌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는 며칠 지나서 자기들이 뭐 일본의 8개 현의 수산물을 금지했다고 본인들이 발표했으면 본인들이 그럼 괴담이 놀아놨거나 아니면 국민들 협박한 걸 사과해야 되는 사과도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두 분 구청장님은 먹거리 안전부터 방사능 안전까지 이렇게 애써주신 모습 너무 좋고, 사실 국민 안전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의 직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김에 무슨 노발 대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던데요. 어떤 건가요? 노발 대발? 제가 다 공부해 왔습니다. 노발 대발. 뭔가요? 이제 노원구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이것의 약칭인데요. 원래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 추모하러 1년에 한 번씩 권양숙 여사님한테 세배하러 가는데, 노무현 재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그걸 배워가지고, 이게, 우리 노무현 재단이나 노원구나 다 같은 노시지만이라, 근데 그게 딱 우리 노원구 얘기에 맞아요. 제가 올해 1월 1일 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제가 책을 이제 여사님 그러시던데 나비 효과라는 책을 썼는데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취지가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일이 펴져나가서 대한민국까지 이제 세계를 바꿔 나가자고 하는 취지인데, 노발대발도 딱 그런 취지거든요. 우리 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그냥 자치단체 주민들의 삶의 질뿐 아니라 이곳에서 작은 이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면 그것이 대한민국이나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취지로,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잘하면 대한민국도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맞습니다. 이런 취지로 하는데, 그 노발대발 이 건배가 제안이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두 분의 인연도 다시 한번 좋은 인연 떠오르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한 우리 청취자들도 아주 흐뭇하게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고, 사실 그리고 노원구가 하나의 작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공화국에서 김성구청장님 정말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이 행복해지면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로 세계에도 퍼지는 거죠. 김영배 구청장님, 노발대발에 하니까 우리 성북구는 없나요? 저희들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썼던 책이 동네 안에 국가 있다. 그렇죠. 우리 집에도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게 동네 이제 안에 국가 있다. 그 예전에
김병준 교수님이 이제 책에서 예. 쓰셨던 건데 그게 이제 그 원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천에서 91년도에 담배 자판기를 청소년들 위해 시설로 규정해서 철수시킨 적이 있었죠. 아무데나 두지 못하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 중앙정부가 그게 상위 법령이 없다고 그걸 이제 그 위법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배경에는 물론 업자들의 반발이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하고 이제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예. 아니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함부로 못 팔게 하자는데 그게 상위법이 없다고 위법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 이제는 일이 사실은 제대로 돼야 나라의 일도 되고 동네의 일이 나라의 일이다 이런 예. 뜻에서 동네 안에 국가에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최근에도 보면 저도 대한민국이 뭐 2만 불 국가라고 하고 뭐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주변에 동네 가만히 보면 양극화도 너무 심하고 예. 또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은 이 현실 속에 과연 우리 동네가 이렇게 피폐하고 이런데 이 동네가 아름답지 않고 이 동네가 정말 새로운 공동체로 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래서 이거는 동네 안에 제대로 된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국가가 제대로 되는 첩경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그런 진짜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청계천보다 예. 내 집 앞에 있는 실개천이 더 좋고 아, 그렇죠. 예. 네, 저 국립도서관 저 멀리 있는 것보다 내 아들 손잡고 내 딸 손잡고 갈 수 있는 동네 도서관을 훨씬 좋아하시는 생활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두 분 구청장님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한데 노원구 성북구는 모토가 그것도 있잖아요. 뭐 5분 거리 안에 작은 도서관이 다 있어야 된다. 그런 모토도 지금 계속 만들고 계시죠, 구청장님. 10분 도시라고 10분 도시. 예, 10분 동네 뭐 이런 예,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적어도 10분 안에 그래도 걸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위치 내 도서관도 좀 있고 그다음에 공원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아, 너무 이런, 좋네요. 예. 그런 프로젝트죠. 김성훈 청장님 노발대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노원구의 변화도 엄청나잖아요, 지금. 제가 좀 아니 오늘 사실 소개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우리 서울에요.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인데 예. 복지관이 대략 한 100개 정도 있어요. 예. 그 복지관을 만든 기준이 인구 10만당 하나 정도씩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10만당 하나. 예. 복지관은 한 100개 정도 있는데요. 복지관뿐 아니라 도서관, 예. 보건소, 공원 이런 것도 다 예. 인구 10만 최소한 인구 10만에 하나 정도씩은 있어야 되는 건데 도서관은 이제 큰 도서관은 구별로 하나 많으면 2개 이런 정도에 그쳐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서울의 규모라는 게 자치구가 구별로 적으면 뭐 25만, 많으면 한 65만 가까이 되는 이 거대 도시에 도서관이 하나, 2개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규모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것, 그것은 뭐랄까요, 이제 생활의 인프라를 새롭게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손학규 대표가 얘기했던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저녁 있는 삶. 그건 부자들만 누려야 되는 삶이 아니고 우리 노원에 있는 모든 서민들, 을들도 모두 다 이런 문화적인 혜택은 다 누려야 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그런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김성훈 구청장님은 또 구의원, 시의원까지 다 출신이잖아요. 제가 또 예전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때부터 그런 구상을 쭉 해놓은 걸 지금 구청장님 하면서 굉장히 많이 펼치고 계시겠네요. 저로서는 이제 구의원도 하고 시의원하고 또 시의원 마치고 나서 이제 당의 정책위원을 하다가 청와대 정책실에서 거의 만 5년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소, 대통령이 만든 연구소의 기획실장도 한 3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청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의 애환도 한편으로는 많이 경험을 하고 또 청와대에서 국가정책 전반을 다뤄본 경험이 구청장으로서 이제 적은 일과 큰 일을 같이 다뤄본 경험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우리 김성우 부총장님 저는 그런 전국의 모든 풀뿌리 정치인들과 구의원들의 역할 모델이 될 거라고 감히 생각해 보고요. 김용민 부총장님. 네. 한국 최초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가 됐다면서 이제 노원구 노발대발에 상응해서 두 분 아무튼 노원구 성북구 요즘 NGO들이 만나갖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 정말 거짓말 아니라 노원구 성북구 부천시 항상 나오거든요. 뭐 생활임금부터 좀 더 이야기가 했지만 어쩌다가 한국 최초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유니세프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FC 풋볼 클럽이 광고하는 맞습니다. 모든 축구 클럽이 돈을 받고 광고해 주는데 유일하게 바르셀로나는 돈을 내면서 광고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유니세프잖아요. 유엔 아동기금인가? 유엔 아동기금이라는 이제 유엔 기구인데요. 그 한국에서는 1993년도에 이제 한국위원회가 꾸려져서 1950년대 초반부터 이제 유니세프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원조를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 유엔 아동기금에서 우리 한국 아동들에 대해서 분유나 음식 같은 걸 많이 보내줘서 그걸 이제 기억하는 우리 국민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93년도 이후에는 주로 이제 돈을 많이 걷어서 외국에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3위 정도 우리가 할 정도로 많이 기여를 한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첫 사업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1996년도에 이태리에서 처음 시작된 그런 이제 아동 친화도시가 외국에는 1,300개 정도 있다는데 총 우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을 하는데 영광스럽게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는데요. 그 출발이 뭐냐면 우리 성북구가 인구 구조가 30대 말 이하가 많고 50대 중반 이후가 많아요. 즉 40, 50대가 적다는 뜻인데 아이 키우기 좋아서 초반에는 이제 키우는데요. 이게 중고등학교가 아무래도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때에 이사를 가게 되기 때문에 그 계층이 이제 적게 되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나 지역의 활력 이런 게 떨어지게 되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제 지역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도 좋고 자연도 좋지만 교육 여건이 좋아지고 아이들을 안전하고 창조적으로 키울 수 있는 동네가 되어야만 근본적으로 성북구의 미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민선 5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태수 교수님이나 기타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린이들의 안전,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돌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제 체계를 이제 만들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유엔 아동기금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그 아동의 4대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저희들도 쭉 꾸준하게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어서 영광스럽게도 작년 말에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고요. 앞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참여를 훨씬 더 촉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아동 영향 평가라고 하는 제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모든 정책들이 아동 친화적인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해서 차분하게 좀 더 이제 이렇게 만들어갈 거예요.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펼치는 분들이 있다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사실 아동 희망이라고 말만 해놓고 아동 인권이라는 아동 정책이 형편없다는 건 뭐 누구나 알고 지금도 아동 학대가 빈발하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동 정책이 주무부서가 이제 교육부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닐 때는 물론 당연히 이제 교육부가 이제 주관이겠지만 학교를 나올 경우, 즉 방과 후에는 사실은 주무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나 여가부나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돌봄 교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하지만 부처마다 다 다르고 다 분절적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청과 지방정부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돌봄의 문제, 특히 학교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가장 가까이 우리 시민들에게, 아이들에게 있는 정부인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달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돌봄센터를 이제 꾸리고 권역별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지역사회가 우리 아이들 함께 돌보는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이제 범부처적으로 이제 제안을 했던 바 있는데 예. 이제 그걸 남윤인순 의원이 법안을 방과후 네, 아동 네, 청소년 네, 네. 돌봄 법안이라고도 내놨는데 예. 저희 성북구 그걸 모델로 해서요. 근데 그게 이제 현재 정부에서는 교육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기묘한 그런 이제 일이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별히 여기에는 우리 아이들을 학생으로만 본다는 예. 그래서 이 교육부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한 구시대적인 학생이 아닌 틀이라고 아동도 보는 많이 것이죠. 있고 학생 전에 아동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밖에 아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동 청소년은 학생이기도 하지만 시민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들이 투표권만 없다 뿐이지 예. 시민으로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할 권리나 쉴 권리 예.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부처님 저는 예전에 한참 동안 아동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가끔 미친놈이라는 소리도 들었지만 아동 해방 동맹도 만들자고 막 그러는데 오늘 찌질찌다님께서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오늘 게스트가 대박입니다. 생활임금 좋아요 이렇게 마침 올라주셨는데 뭐 두 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도 생활임금인데 우리 성북구 노원구 아동 친화도시 노인 친화도시 사실 취약계층들에 대한 따뜻한 정책으로도 유명하잖아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전국화시키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4년 전 무상급식 못지않은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는데 김성 구청장님 생활임금 최저임금은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생활임금은 아직도 조금 생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아주 쉽게 멋지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생활임금은 우리나라에 이제 최저임금이 있는데 최저임금으로 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냐? 네네네. 근데 그 최저임금은 안 되죠. 이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제 주로 영미 국가에서 이 제도가 많이 발전했죠. 유럽의 대륙 국가는 전체적으로 이 평등성이 높기 때문에 네, 워낙 복지도 잘 돼 있고. 대륙 국가는 예. 별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예. 미국이나 영국처럼 임금 격차가 큰 나라들이 이제 예.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이 워낙 낮잖아요. 그러니까 예. 노동자 평균 임금의 38% 수준밖에 안 되니까 예. 그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지렛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 참여연대가 마침 이제 성북구하고 노원구에 이 일을 같이 해보자. 참여연대가 제안했었나요? 네. 그 단체는 참 착한 일을 많이 네. 하네요. 아이고, 그래서 좋은 단체입니다. 아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례만 만드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실제 실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예, 봐서 예. 저희가 이제 이 두 개 구에서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제 서비스공단의 실제 최저임금 수준에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는 예, 분들의 예. 임금 수준을 높이는 모델을 한번 그러니까요. 만들어 보자. 예. 이런 취지로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오늘 마침 뉴스에 보니까 경기도의회에서도 우리 야당이 주도해가 생활임금 조례를 또 한 번 통과시켰는데 본회의에 김문수 지사가 또 반대하고 나왔던데 4년 전에 우리 김상곤 교육감께서 무상급식 하자 그랬는데 그때 오세훈 등등이 막 반대했던 꼴이 재현되는 것 같은데 김문수 부총장님 근데 생활임금 약간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기업이 갑자기 강제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구청이나 시청 같은 이런 사회적 책임성이 강한 공공기관에서부터 좋은 신호를 거기서부터 조금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주고 그게 민간에도 조금 좋은 시그널을 주자는 정책인 거로 저는 이해됐는데요. 예. 네, 사실 이 생활임금이라는 게 외국에서는 최저임금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네. 우리가 이제 박하게 지금 주고 그러니까 우린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 분야일수록 좋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볼 때 예. 우리 함께 일하는 노동자 내지는 직원들이 예. 가장 최적의 그런 이제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의 이제 의무이거든요. 그래서 예. 싼게 비지떡이라고 지나치게 이렇게 사실 생활도 안 되는 그런 임금을 주게 되면 이게 사실은 다른 문제도 생길 뿐만 아니라 다른 예. 문제를 하면 이제 부패 문제나 예, 그렇죠. 그다음에 업무를 좀 이렇게 해태하는 도덕적 해이가 제대로 안 있는 하실 수도 거고. 있죠. 너무 힘이 들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질을 생산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러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쓸데없는 토건 사업이나 낭비적 요소를 줄여서 예. 오히려 이런 데 투자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좋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오히려 이게 예산의 혁신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정말로 공공 분야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예.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예. 제가 오늘도 사실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예.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구청에 올 때 용역회사 직원으로 와가지고 그때는 최저임금도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았는데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때 처음에 공단에 이제 고용이 됐다. 근데 그때만 해도 월급이 조금 올랐는데 예. 다른 건 몰라도 이 직장이 안정되니까 너무 좋더라. 예. 그래서 사실 자식들한테 굉장히 자기 면이 서서 내가 앞으로 계속 다닌다 이렇게 굉장히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됐는데 예. 아이 좀 있으니까 이게 생활임금을 준다고 그래갖고 예. 월급이 또 올랐대요. 아,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복지 포인트도 준다고 그래서 예. 자기가 이제 카드로 자기 식구들하고 콘도를 이제 갔는데 그걸 결제를 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돈이 없어서 안 한 거 따기보다는 카드로 그걸 이렇게 뭔가 자기가 해가지고 예. 현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직장인이구나. 내 뒤에는 구청이 있고 나도 이 뭔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예. 이런 인정감 이런 게 들어서 네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 어떤 자기한테 만족감을 너무 준다 그러면서 예. 일을 하나 할 때도 정말 철저하게 하게 되고 예. 내가 공무원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들의 육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보면 공공 분야는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면 배가 가라앉을 때 선장이 배를 마지막으로 지켜야 하듯이 그렇죠.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비용 효과 이렇게 대비하면서 야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만 잣대를 대해서는 쌍계 비지떡이라고 나중에 엉뚱한 일이 발생할 그럼요. 소지가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뭐 막 주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최소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네.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우리 저희들이 운영을 예. 시작한 것이죠. 그 미국에서도 하버드 대학생들이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데 본관을 전거농성해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이상을 그 관철시켰던 게 세계적으로도 뭐 맞습니다. 사회운동에서도 거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유명한 그게 사례 나와 있거든요. 재미있게도요. 우리 이 용역을 함께했던 권순원 권순원 교수님 교수께서 예. 하버드에 이제 공부를 할 동안에 그때 그 캠페인 있었나 보죠? 예. 미국에서 공부를 할 동안에 하버드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보셨다고 그래요. 아, 그랬구나. 그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권순원 교수님이 권용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님의 동성동본 사이잖아요. 예, 유명한. 예. 참 좋네요. 구청장님, 김성우 의원님. 정말 그 댓글들이 지금 이제 막 올라오는 건데 뭐냐면, 진보가 거비라님은 생활임금 넘어 기본소득으로 나가자 그러고, 청포도 캔디님도 진보가 밥물 준다는 걸 실천에 현실화하면 두 말이 필요하지 않을 듯하다. 빛의 강희룡님도 사람 삶을 만들자. 내가 살고 있는 동네부터 이런 이제 계속 이제 응원글 이제 답글을 주시는 거 이제 두 분 말씀 듣고 계속 그런 좋은 정책들인데 생활임금 말고도 우리 쪽 노원구 뭐 좋은 정책 엄청 많은데 지금 사실 정치자 여러분 빨리 주변에 빨리 이 방송 같이 듣다 해서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좋은 정책 엄청 나오거든요. 통장복지가 뭐예요, 구청장님? 통장복지. 노원구는 또 제가 사람들 오니까 통장복지는 한다면 생활임금도 하고 통장복지도 하고. 예, 이것도 한번 말해주세요. 노원구가요. 예. 그 이제 전국에 다 이장, 반장, 통장이 있는데 예. 노원구가 전국에서 가장 수당을 많이 받는데요. 아, 우리 통장님들이? 네. 통장 복지 도우미 수당을 10,000원을 더 받아서 통장님들이? 전국에서 가장 수당을 많이 받는 데인데 감 잡았어요. 예, 그 예. 이유가 이번에 예. 이제 송파의 세모녀 자살 사건도 그러니까요. 있었지만 예. 우리가 이걸 아주 원칙적으로 풀려면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강화해야 되고 또 그 복지 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 담당 공무원 수도 지금에 하면 2-3배 정도는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 수준상 그걸 한꺼번에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간격을 어떻게 메꿔줄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 통장들을 일종의 복지 도우미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구청장 되자마자 이제 통장 조례를 바꾸고 통장들에게 과거에는 통장들이 무슨 민방위 뭐 통지서 돌리고 그랬죠. 구정 소식지 돌리고 뭐 이런 게 주의 역할이었는데 그런 역할은 일 좀 줄이거나 그렇게 하고 오히려 복지 도우미 역할을 주된 역할로 하자라고 해서 제일 먼저 시킨 게 자살 예방 사업을 제일 먼저 그분들을 통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우울증 테스트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노원구는 안 그래도 전국에서 지금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가장 높고 빈민계층 제일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빈민계층 자살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민들이 다 통장이 두둑해지는 통장복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통장님들과 이장님, 반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복지 서비스 요원이 되셔서 시민들 만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 복지학계에서도 계속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 전담금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바로 많이 늘리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의 통장님들과 공감을 한 건데 그 이야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되게 그럼 통장님들도 아주 그냥 이제는 그냥 행정 업무의 말단으로서의 그런 사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셨다기 보시는데 지금 굉장히 행복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종의? 그렇죠. 동네에 과거에 비해서 자원봉사 조직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다른 자원봉사 조직들은 대체로 이제 소위 순수 자원봉사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통장님들은 이제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이제 수당을 받으니까 다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통장분들을 볼 때 아니 똑같이 자원봉사 하는데 왜 당신들만 수당을 받냐 이런 시기를 좀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통장님들이 복지 도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위 가치와 역할을 부여받고 굉장히 또 열심히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과 이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연계시켜주는 일을 하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 하고요. 또 그것이 실제로 눈으로 보이거든요. 저희 노원구가 제가 구청장이 됐을 때 자살 자수로는 1등이었고요. 그렇죠. 자살률로도 굉장히 자살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틀에 한 번꼴로 자살을 했는데 이 분들이 이제 동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찾아가면서 이제 손도 잡아주고, 요구르트도 갖다 드리고, 안부도 묻고,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자살률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통장님들도 체감하고, 동네 주민들도 그런 걸 느끼니까, 근본적으로는 복지제도가 전반적으로 더 강화는 돼야겠지만,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동네를 바뀐다고 하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된 계기들을 주게 돼서 동네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통장님, 저도 생각해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민방훈련 통지서 받으라고 안 오면 나중에 벌금 낸다는 말만 해주신 분들인데,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통장님들이 일종의 동네 이제 복지 보안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안보라는 게 국가안보만이 아니라 인간안보, 복지안보가 더 중요하잖아요. 적들이 쳐도왔고만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 날마다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와, 너무 통장복지. 김명부 청장님. 어째 지금 성북구로도 터지고 있나요? 지금 서울에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특히 야당 소속 구청장님들, 지자체장님들이 다른 지에서 하면 그것도 이렇게 배우고 또 우리가 잘하면 퍼져나오니까 행복 바이러스 안 퍼져나오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정치자들도 이게 널리 안 알려져서 속상하다고 그러시는데 어때 통장복지는 어떻고 또 우리 성북구가 또 그거 이어서 사회적 경제도 엄청 잘하고 있는데 그거 이야기하고 좀 일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요. 네, 통장님들 문제는 아까 이제 우리 김상구 천사님 말씀한 대로 그동안은 사실은 상명하복, 상명하달에 이제 그냥 기구 이렇게 생각됐는데요. 사실은 풀뿌리 민주주의 이제 시대가 되면 저 말단에 있는 실핏줄로서 거기서 주민들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구가 뭔지 이런 거를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우리 주민자치의 아주 기본 혈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전달 체계 내에서의 위치도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사회적 경제라는 것도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까지는 그냥 이 성장의 결실이 한쪽에서만 다 이제 향유하다가 나머지는 사실은 이 양극화의 그늘에 허덕이었는데요. 함께 성장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눠 가지자. 그리고 가능하면 공동체가 나서서 그런 이제 경제행위뿐만 아니라 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통해서 나도 주인이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역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 이런 취지의 이제 일종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사회적 경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 그럼 보통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마을 기업, 자활 기업, 그리고 기타 공정무역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아, 다들 희망적인 개념들이네요. 너무. 그래서 사실은 성북구가 이제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나 사회적 기업 허브 센터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가장 먼저 만들고 지금 이제 나름대로는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라 그래서 그게 예. 한 건물 안에 다 들어가서 예. 이제 인큐베이팅까지 할 수 있는 그 이제 준비를 거의 마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기금도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 기금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가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토대도 만들고 뭐 이런 이제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니 해도 이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일은 사람이 한다고 깨어있는 시민이 있어야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게 조직이 되고 그게 하나의 힘이 되게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이들을 길러내는 그런 아카데미나 활동가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노력 이런 거야말로 한편으로는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소위 이 재벌이 떡볶이까지 하고 이제 뭐 이 저 팥빙수까지 하는 이런 거를 좀 극복하고 좀 지역 순환형 이런 이제 생태계를 네. 통해서 경제적 과실을 함께 나누는 네. 그런 이제 동네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예. 너무 사회적 경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엄청 할 텐데 좀 이따 구청 2부에서 말씀해 주시는 걸 하고요. 아무튼간 여러분 주변에 빨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좋은 구청장님 나오셨고 잘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해 주니까 저도 너무 훈훈하거든요. 우리 인터넷 신문 지금 국민TV 뉴스가 2024년 정시를 맞이해서 각 정당과 정치인들 중에서 특히 을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뭐 두 분 구청장님 외에도 혹시 또 경쟁관계에 있는 분들도 또 아까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좀 보수적인 분들 중에 좋은 분들도 모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한번 이상동 교수님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나 한번 모셔보죠, 뭐. 그분들하고도 얼마든지 제가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국민TV는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잠깐 말씀 듣고 올 건데, 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 김영배 구청장님, 이렇게 좋은 구청장 한꺼번에 만나는 건 국민TV 조합원이나 청취자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가 금방 다시 올 테니까, 주변에 더 같이 듣자고 말씀해 주세요. 잠시 쉬었다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으라차차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으라차차 계속하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분이라서 저 말부터 드리겠습니다. 팬메이커님이 2010년에 무상급식 핫이슈, 2014년에는 무상포 생활임금 핫이슈, 어게인 2010 좋은데? 다 좋은데? 생활임금 실현 김성환 성북구청장님, 노발대발 김영배 노원구청장님 했는데, 팬메이커님, 청취자 여러분, 노원구청이 김성환 구청장님이고요. 성북구청이 김영배 구청장입니다. 괜찮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죠. 박원순 시장이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응원해 주셨는데, 아무튼간 좋은 정책을 많이 펼친 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 구청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시장님하고 김성환 구청장이 무슨 종북시장 구청장으로 몰렸잖아요. 새누리당의 이상한 인사한테. 네. 법원에서 승소도 하셨죠. 말도 안 되는. 네,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해서 그렇죠. 명예훼손으로 800만 원을 우와, 박수. 아무튼 색깔로는 이 땅에서 없애야 돼요. 말도 안 돼. 저는 5천만 원은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 법원이 그건 아쉬워요. 800만 원 판결을 했는데요. 그것도 승복을 못해서 정아무개 전 아나운서가 다시 항소를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항소를 했는데 지난주에 항소심에서도 1심하고 같이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이 났어요. 와, 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주지 않나요? 그렇죠. 변호사 비용 원래는 그렇죠. 있어요. 네. 그 800만 원 이제 좋은 데 쓰실 거죠? 이 800만 원은 전액 술 한 잔 안 마시고 좋은 데에만 쓸 거예요. 국민TV. 오케이. 국민TV 조합원들. 김영배 구청장 국민TV 조합 가입하셨어요? 아유, 이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두 분 구청장님 오늘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10만 원 출자했거든요. 틈만 나면 더 출자하면 되고요. 자, 김성 구청장님 너무 좋은 소식 계속 들려줘서 고맙고요. 아무튼간 그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은 이 땅에서 없었으면 좋겠고. 좋은 일 하기도 바쁘시잖아요, 사실. 사회적 경제, 우리 노원구도 사회적 경제 하면
사람들이 노원구, 성북구, 뭐 부천시 예. 떠올릴 것 같은데요. 그 이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이 사회적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인류 사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후변화 문제인데 기후변화 문제를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이 지구가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는 지구가 무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로는 이젠 지구가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지구가 유한하다는 걸 전제로 한 새로운 소위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윤 자체가 목표인 시장 경제만으로 모든 것을 꾸려나가기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회적 경제나 국가 경제나 혹은 자연 경제와 같은 새로운 경제와 시장 경제가 잘 혼용해서 갈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역 사회에서 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회적 경제를 키워나가는 것은 장차 우리 인류 사회의 가장 절박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 노원구에서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옛날 이제 법원 그 북부 지원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쪽 도봉구로 이사 가서 주민들이 약간의 상실감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요. 다양한 형태의 실험들을 구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농원도 아주 훌륭한 이 사회적 경제 토대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뭐 사회적 기업, 마을 경제, 공정문 이런 게 엄청 꼽히는 거고 그게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면서도 근데 구체적으로는 동네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을들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까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굉장히 마을 경제가 살고 그 부분까지 한 번 더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고용도 엄청 늘어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는 소위 규모의 경제고 오로지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건비 비중을 줄이고 뭐 자동화하고 그렇게 해서 오로지 이윤만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간이 뭐랄까 경제의 목표가 되지 않고 수단으로 전락하게 돼요. 다 비정규직만 쓰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사회적 경제는 그 구성원들의 협동심도 키우고 최소한의 뭐랄까요 이제 임금도 지불을 하면서도 경제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 사회의 서민들이 그 사회적 경제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역 사회 내에서의 이 작은 이 순환형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 내에 자립구조, 순환형 경제 시스템, 너무 좋네요. 자, 김영국 구청장님. 사회적 경제하면 뭐 우리 김영국 구청장 둘째 가람 또 서로 오실 텐데, 요즘 그 아까 전에 이제 대충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성북구에서 계속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우선 공공 분야에서 저희들이 국가 예산으로 이제 구매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발주하는 것도 많고요. 그게 이제 공공 조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선 세금으로 사는 이 이제 공공 조달부터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이제 그걸 하자. 그래서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이제 제정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프린트 할 때 그런 복사지 하나를 사더라도 미리 공시제라고 그래서요. 우리 부서는 이 프린터나 이제 관련된 그런 제품을 몇 월 달에 얼마나치 구매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공개를 하면 그럼 기업들이 이제 쫙 들어와서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 우리는 이걸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협상을 해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시장을 형성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걸 이제 사회 책임 조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이제 국회에도 계류 중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냐면은 우리 사회적 기업이 이 연간 채용 인원이 보니까 2011년도에는 한 174명이었던 게 2013년도에는 292명으로 12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 취약계층의 채용도 65명이었던 게 130명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 비용을 받았어야 될 분들이 근로를 통해서 직장을 가지게 되니까 자존심도 회복하고 시민으로서 이 자긍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돈도 벌고 이래서 이제 복지 비용도 줄이고 좀 우리 이제 사람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동네 공공 서비스도 총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예. 그런 이제 우리 민간에서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우리 공공 재원을 기초로 해서 훨씬 더 늘려나가는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이 사람들의 자존감을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이제 일들을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저께 모 신문에 크게 났지만 공정위원회에서 그 시비를 걸었죠. 우리 그렇습니다. 이 노원구청, 성북구청 예. 좋은 조례를 무슨 규제라고 녹색 제품 이야기도 있었고 참 살다 그런 우리 거는 구의 바로 이 조례에 대해서 그게 이제 뭐 자유 경쟁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제 그 폐지 내지는 개선돼야 될 조례 중에 하나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 신문과 약간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 그 다음 날 바로 공정위원장이 나와서 그건 개선 권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헛다리 짚었다. 이제 그 마침 뭐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이게 이제 현재 이 참 공정위가 잘못한 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전국 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라고 그동안 지방정부들이 모여서 이제 사회적 경제를 진흥하기 위한 전국적 연대체를 구성한 게 있는데 제가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걸 주축으로 해서 전국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라고 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좋은 사회적 경제 공약들을 내걸고 그걸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이제 옛날에 강지원 변호사가 하던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협약을 해서 이 공약들을 서약하게 확산시켜서 그걸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감시하고 푸시하는 이런 이제 조직을 만든 바가 있는데 거기에 새누리당도 사회적 경제 특위를 꾸려서 유승민 의원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는 심계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경제정책협의회가 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도 박원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사회적 경제 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야 정당이 정파를 초월해서 사회적 경제를 이제 지원하자고 하는 마당이고요. 특별히 그 황우려 대표와 김한길 대표, 여야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얼마 전에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대세를 공정위에서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엇박자를 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가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 민초들을 위한 정책, 을들을 위한 정책이 대세인데 경제민주화. 생활임금 조례를 거부하는 김문수 지사,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라든지 각종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거라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도 규제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건 그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규제가 뭐 암덩어리니 원순이 뭐 이상한 말하고 하니까 그래 된 건데 오늘 제가 박근혜 대통령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 분 구청장님부터 좋은 정책 많이 들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잠시 생략하고 김성우 청장님, 우리 텐메이커님께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댓글도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그 소송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함부로 우리나라 분단국가에서 빨갱이를 모는 일이 이제 없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 제가 우리 노원구 잘한 거 막 찾아보다 보니까 비판할 게 없어서 문제예요. 아무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장 강박증으로 고생하는 주민들도 도와준다는데 저장 강박증은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되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진보 진영이 무슨 생활임금, 무상급식, 인권조례, 그다음에 사직경 이런 건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뭔가 약간 인간미는 떨어지고 너무 정책만 잘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장 강박증으로 아주 구석구석 주민들의 고통도 뭔가 살핀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한번 저장 강박증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장 강박증이 이제 흔히 집에다가 각종 이 잡동사니를 끌어모으고 그걸 버리지 않는 것 이런 걸 이제 저장 강박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노원구를 전체를 한 바퀴를 도는데 중계동에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 단지를 갔더니 쉬쉬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동네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장 강박 증상을 앓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게 자기 집이라 어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 한 30평대 되는 집인데 그걸 어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마침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문을 열었더니 입구에서부터 모든 방이 다 쓰레기 더미로 쌓여 있는 거예요. 어쩌다 그런 증세가 있으실까요?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인근 주민들이 위층, 아래층, 옆집 분들이 이제 냄새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조용히
집 팔고 나가는 거예요. 예. 조용히. 아. 그러니까 이게 동네에 아주 큰 골칫덩어리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구청은 이제 종합행정을 하는 곳이니까 저희가 행정수단을 다 동원해서 네. 그분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신과 상담을 하게 하고 저희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차로 갔는데 예. 쓰레기 차로 5톤 쓰레기 차로 13대분인가를 꺼냈어요. 한 집에서. 와. 그리고 그러니까 현대인의 질병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 가난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고독하니까 아마 갖다 놨을 것 같은 느낌이 저희도 좀 드는데. 그런 예, 노원구에서 조사를 한번 해봐라. 예, 예. 그 집만 있지 않을 거다라고 했더니 노원구에서 공식적으로만 그런 증상을 앓고 계신 분이 20분이나 있다. 아, 그래서 그 집을 저희가 다 상담을 해서 거기 계신 분들 다 증상은 이제 상담을 하고 야, 거기 쓰레기 다 꺼내고 예. 그 쓰레기만 꺼내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집수리 다시 해주고 재활용 센터에서는 이제 가구 새로 넣어주고 예. 또 주민들이 이불까지 새로 넣어주고 그렇게 하니까요 동네가 밝아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구석구석과 함께하고 그걸 또 동네랑 함께 해결하니까 동네 공동체도 버거운데고. 네. 김행 부장님 성북구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광범위한 현상이네요, 일종의. 그러니까 예. 그분들한테는 그게 일종의 자기 애기기도 하고 보물이기도 하고 예. 또 약간 삶의 의미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활용하고 막 예, 나눠야 그게 되는데 없으면 어차피. 허전해 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약간 뭐 정신적 문제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예. 발생하는 그런 것 아주 같네요. 그런 뭐 후유증들 중에 하나인 거. 그게 자기 재산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 얼마면 파시겠냐고 물어봤어요. 얼마면 되겠니? 근데 예. 대답을 안 해요. 처음에 제가 10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너무 싸대. 안 판대. 그래서 제가 20만 원을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예. 파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쓰레기 더미를 20만 원을 주고 그러니까. 샀어요. 그게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위생에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주변에도. 근데 김성구 청장님. 또 펠리 사업은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잘하는 게 많아요. 펠리 사업은 뭐예요? 펠리 사업. 펠리 사업. 그 예, 조그마한 나무칩을 펠릿이라고 하거든요. 나무칩. 예. 그런데 그 매년 그 아파트 단지나 가로수들은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예. 아파트 단지에서 큰 아파트 단지는요, 그 나무 가지치기를 하면 그 가지치기 하고 그걸 처리하는데 큰 아파트 단지는 한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해요. 예. 그 처리하는데. 오, 예. 근데 이게 자원인데 그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그 나무가지를 자르는 그 고소 작업차를 한 대 구입을 하고 그리고 그 나무가지를 펠릿으로 바꾸는 예. 공장을 하나 차렸어요. 그리고 그 펠릿 보일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보일러죠. 나무 칩을 쏴주는 보일러를 예. 그 이제 저소득 가구에 설치를 해줬어요. 예. 근데 연탄 떼는 가구는 비용이 많이 안 드는데 예. 기름 보일러 쓰는 집들은요 엄청 겨울에 돈 많이 비용이 나오죠. 많이 들어요. 최소 막 10만 원, 20만 원씩 나버리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데는 한 드럼에 한 3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예. 훨씬 그러니까요.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집에 이제 보일러를 설치해드려서 노원에서 생산 잘하는 나무가지를 잘라서 펠릿 공장에서 나무 칩으로 만들고 그걸 다시 노원구의 저소득 주민들의 에너지원으로 돌려주는 일종의 좋은데요. 예. 에너지 이 자원 순환 시스템을 하나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농촌에서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도시에서는 이제 그런 엄두를 잘 못 냈던 건데 저희 노원구에서 처음으로 이런 시스템을 하나 자원 만들었죠. 순환이면서 저소득층 복지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기름값 아껴주는 거니까. 너무 막 좋은 정책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자, 김영배 구청장님. 또 뭐 우리 성북구는 인권도시 성북으로도 유명하고 전국 네. 최초로 또 인권조례도 만들었었나요? 제가 인권조례는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광주가 먼저 했나요? 만들었었고요. 5.18의 도시가 먼저 해버렸군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좀 한 9번째 정도로 인권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게 된 거는 인권 영향 평가라고 하는 거를 조례에 구청장의 의무 사항으로 넣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하듯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인권을 고려하는 거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있고 이것도 전국에서 처음일 뿐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사례가 좀 드물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선 당시에 지난번 총선 때 투표소가 얼마나 이제 장애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이제 인권 영향 평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안암동 동청사를 짓는데 그걸 인권청사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를 이제 정릉천에 만들었는데요. 그거 할 때도 인권 영향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떠냐, 노약자들이 걷기가 어떠냐 이런 걸 이제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면 노약자 같으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하나 만들더라도 보통 우리나라 공원은 성인 남성이 보폭에 맞추어서 그렇죠. 높이도 만들고 이 길이도 만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무릎이 아프시고 그러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 계단의 높이나 넓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점이나 이제 장애인들이 고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봤더니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서 처음에는 직원들이 상당히 사실은 좀 불편해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사례가 있었어요. 정릉 일동의 커뮤니티 센터라고 그래서 다세대가,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함께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1층이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정 겸해서 쓰시고요. 2층은 여러 세대가 함께 쓸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가 이제 지어졌는데 2층짜리 건물인데 개장을 할 때 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3층 옥상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계 없던 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담당하는 어르신사회복지과 직원하고 건축가 직원이 이 인권도시 성북에서 어르신 시설을 지으면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되겠냐. 그래서 낙찰 차액을 이용해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인권 영향 평가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걸 바꾼 거예요. 그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함이 없이 이게 2층짜리 건물인데 3층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권도시 하면서 모토가 뭐냐면 작동하는 인권, 보장받는 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에는 써 있지만 그게 행정기구 내에 작동하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동하는 게 과연 어떻게 보장될 수 있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인 가장 큰 문제고 그거를 위해서 인권 영향 평가를 의무화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런 실질적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좀 보람도 있고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동 그러니까 유니세프. 유니세프의 아동 진화도시, 그 다음에 인권도시. 계속,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건 결국 주민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로 나간다는 건 너무 좋은데, 방금 또 우리 마리로사님께서 저도 펠린날로 쓰고 있는데, 한 달에 20만원 더 드는데 구청의 아이디어 짱입니다. 오케이 마리님도 이거 맞죠? 남병연이나 고양이 볼에 사용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활 속에도 많이 되는데, 이걸 어차피 특히 이걸 자기 돈으로 사서 쓸 수 있는 분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이걸 아파트 구에서 지원해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자원 자령도 하고 아이디어 짱이라는데요, 부총장님. 이게 시중가로 20kg 한 포대에 한 6,000원 정도 하거든요. 저희 노원구의 저소득 주민들한테는 반값에 드리고요. 노원 구민들한테는 10% 할인해드리고. 또 그렇게? 너무 좋네. 그러니까 제가 두 분을 만나니까 오늘 너무 기분 좋은 게 이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너무 화가 날 정도인데. 그러니까 야, 우리가 좋은 사람 뽑아오면 또 좋은 철학과 정책을 가지는 정치 세력과 집단을 뽑으면 이렇게 주민들의 삶이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지금 그런 구도를 못 만들고 있는데 두 분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저는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이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아쉽지만, 한 1.5분씩, 1분 30초씩. 우리 김영구 청장님. 형님 먼저 하시죠. 형님 먼저?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민선 5기가 사실은 폭풍과 같은 시기를 뚫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도 중간에 바뀌고 교육감도 바뀌고 이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 우리 사람들의 생활, 시민들의 생활을 돌보는 그래서 생활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특히 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그걸 함께하는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우리 이제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봄입니다. 이 봄에 이제 우리 꽃이 피어나고 이런 걸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이 봄이 우리에게도 따뜻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와, 구청장 멋쟁이 박수. 자, 우리 노원의 김상훈 구청장님. 예전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가 한때 있었어요. 특히
그 민주당 출신 소위 이제 진보적인 단체장들이 단체장이 돼서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 이런 데에 대한 비판도 있었거든요. 근데 진보는 한꺼번에 무엇을 주장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한 발짝씩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종의 생활 속의 진보, 그 생활 정치가 현장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뭐 여나 야나 똑같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단체장이 되는 게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선 5개 구청장들이 여러모로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요. 확실히 다른데요. 이것이 이제 다음번에 또 단체장을 선출할 때 주요한 기준이 되면 좋겠다는 그러니까요. 기대를 가져봅니다. 구청장님 삼선 제안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 빨리 삼선하신 다음에 사회에서 더 큰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제 정말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김영배 구청장님, 김성훈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국민TV는 계속 을들리한 정치인이라면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나 다 모시겠습니다. 저 인사하시죠.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저희 또 다음에 올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